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제가 이 어쩌다 놓친 책들의 어쩌다 게스트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대본을 아무리 찾아봐도 책에 대한 정보는 진짜 1도 없는데. 원래 대본에는 책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책 제목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오늘은 생으로 제목도 아무것도 없네요. 없습니다. 네. 진짜 어쩌다 놓친 책들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방송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 수다를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떨 수 있지만 그래도 수다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댓글 소개 아니겠습니까? 네. 네. 평소에 많이 못 읽었는데 오늘 좀 많이 읽어보죠. 네, 네. 뚱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이 뚱님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작년 2월에 오프라인 모임 때 그 디프리까지 가셨던 참석자들 중에서 영화 마케팅 하신다고 맞아요. 하신 분 계셨는데 네. 이제 그분이랑 같은 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는데요. 네. 오랜만에 책글상 댓글을 남기네요. 초반에 노매드 네이밍부터 설왕설래 짚어주신 걸 들으며 뭔가 다시 마케팅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영화 제가 마케팅했는데 노마드가 보편화된 워딩이라 이 노매드랜드가 너무 낯설지 않을까 하는 지점부터 해서 도서의 다큐 감성은 정말 보고 싶지 않으나 영화의 드라이하지만 진정성 있는 삶에 대한 얘기는 너무 울림이 있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까 많이 고민했죠. 비상업 영화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좋은 영화기에 그리고 올해는 윤여정 선생님 덕에 영화제 영화들이 주목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때도 코로나가 한참인 시기라 코로나로 힘들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 관객들이 원하는 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새로운 라이프를 찾아가는 노마드 감성, 결국 집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그 집이 주는 가치와 관계 속에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화라고 처음 시작할 때 이 영화를 정리하고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노매드랜드는 매력적인 영화였고 노마드랜드는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뚱님 정말 오랜만에 댓글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댓글은 제가 읽어볼게요. 은로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미국에서 끝으로 내몰려 버린 사람들은 그 끝에서 타고 나갈 낡았지만 저렴한 캠핑카, RV 차량이 있고 이동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계절성 일자리가 있죠. 떠난 사람들은 부족을 형성해 서로를 이끌어주고 안아주고 붙잡아줍니다. 책을 다 읽고 든 생각은 결국은 서로를 보듬어줄 공동체가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린다가 그러죠. 걱정 말라고. 우린 쓰러지지 않게 서로를 붙잡아줄 것이라고. 끝으로 내몰리더라도 서로 손을 잡아줄 공동체가 있다면 다시 살아갈 수 있겠죠? 요즘 들어 예전의 마을 공동체가 그리워지네요. 나이 먹은 걸까요? 네. 네. 네, 진공상태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노매드랜드 영화를 봤습니다. 아직 책은 안 읽었어요. 영화는 아주 담담하고 차분했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여동생의 설명을 들으니 주인공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여동생의 말로는 노매드랜드의 상황이 지금 내가 한국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미국에서는 훨씬 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가까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동생도 책하고 영화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했어요. 노매드랜드 저는 이제 책을 읽을 차례입니다. 세바공님, 제 부모님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피해자시다 보니 책도 영화도 힘들게 읽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행히 아직은 정주하는 삶을 누리고 있지만 하마터면 말 안 통하는 나라에서 노마드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불안감이 독서 내내 마음을 조여왔어요. 일상과의 거리가 가까운 책을 읽는 독서 경험을 책걸상 덕에 했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피해자시지만 그래도 정주하는 삶을 누리고 계시다니까요. 저는 그 노매드랜드 읽으면서 방송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나의 의지나 노력 뭐 이런 요소와는 전혀 무관하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노후를 보내야 되게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자, 다음 댓글 하나 읽겠는데요. 이분은 닉네임이 도리도리입니다. 도리도리요. 네, 최근에 굉장히 이제 도리도리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댓글인데 네, 그분은 뭐 아니시겠지만 네. 하여튼 닉네임이 도리도리입니다. 네. 지금 써니 첫 지금 댓글이에요. 써니 지금 감 못 잡고 있는데 아,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네.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대선 네. 출마 선언할 때 자꾸 머리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너무 좌우로 많이 흔드셔서 네. 네, 도리도리라는 별명을 지금 얻고 계시죠. 네. 누구예요? 첫 댓글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걸로. 임신했을 때 책걸상을 알게 돼서 출산 그리고 100일이 채 안 된 아기가 지금 옆에서 자고 있어요. 1년여 동안 전편 다 따라잡았네요. 크크. 다 들어서 너무 아까워요. 유유. 다음에 펀딩하면 꼭 끼겠습니다. 서울 리뷰 오브 북스 방송 뒤늦게 듣고 1, 2호 구매했어요. 이거 쓰고 싶어서 사실 여기에 댓글을 지인이 홍성욱 교수님 쉽게 책 잘 쓰시는 분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던 터라 방송 내내 학자 특유의 순수한 열정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SRB 흥해라. 다 따라잡았으니 종종 댓글 남길게요. 제가 또 나름 박평님과 혼비님 원래 팬이거든요. 아, 그리고 방금 개인적으로 정기구독 신청했는데 기관 구독도 가능하겠군요. 제가 지금 휴직 중이긴 한데 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면 회사 도서 자료실에도 신청해 볼게요. 아기 재우고 수유 등 아래에서 2호 읽고 있는데 SRB라고 하지 않고 줄임말을 서리북이라고 하네요. 아, 어쩜 이것도 너무 멋진 듯요. 잘 읽겠습니다.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다가 읽는 텍스트가 너무 달콤합니다. 감사해요. 책걸상 최고. 아, 그리고 방금 2호에 실린 YG님 글 읽었습니다. 아주 쏙쏙 읽히네요. 과하게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멋져요. 어디다가 얘기하고 싶은데 못해서 댓글을 3개나 연속해서 크크크 아기한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 도리도리님이 네. 뭔가 누군가와 읽은 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풀 데가 없으니까 그쵸. 이 댓글을 쓰신 답답함이 느껴져가지고 네. 제가 그 픽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 SRB를 서리북이라고 하는군요. 서울 리뷰 오브 북스. 그 편집위원들이 그렇게 정했나 봐요. SRB라고 하지 말고 서리북이라고 하자. 네. 그것도 좋네요. 괜찮네요. 그래서 네. 이번에 머릿말부터는 서리북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리도리님 이 닉네임을 이렇게 쓰신 거는 그 아기 달래느라고 이렇게 그쵸. 도리도리. 깍꿍 이거인 것 같군요. 네. 그리고 그 회사에 도서관에 그 신청할 때 이왕이면 뭐 강양구의 강한과학이라거나 뭐 여행 준비의 여행 기술이라거나 땡땡의 기술이라거나 뭐 네, 이런 것도 수상한 좀 질문 같이. 위험한 생각들이라거나 뭐 되게 많죠. 개념 무료라거나 같이 해주시면 좋잖아요. 좋은 책들이에요. 네. 아, 네, 좋은 책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댓글 조금 더 소개할까요? 짧은 것들. 네, 현최님께서 K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 최고위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제 친구 2명에게도 선물했네요. 네. 그다음에 야호 땡땡땡땡님. 이상하게 YG 픽은 무조건 사게 돼요. 아웃은 2권 다 중고로 구할 수 있었는데요.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YG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G 픽을 무조건 사게 되면은 정말 많은 책을 사시겠네요. 근데 야호 땡땡땡땡님 그 읽고서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웃. 네, 지난번에 네. 유혹하는 책걸상 시간에 네, 맞아요. 써니를 앞에 놓고 유혹했는데 써니는 유혹 안 당했죠 결국. 제가 그런 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막 인간의 밑바닥을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전 변두리 로켓은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상반기 어쩌다 놓친 책들 특집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책 제목을 여러 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친 책들이 많거든요. 네. 일단 상반기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거 한번 해야지 하자 응 하면서 결국 안 한 가장 유명한 저자 중에 한 명이 유발 하라리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3권 다 하자 응 하면서 서로 다 읽어놓고 단 한 번도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뜻밖에도 그 JYP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짜 뜻밖이다. 왠지 안 하실 것 같아요. 재미있고 그 다음에 해보자라고 적극적이었는데
JYP가 저 YG가 싫어했어요. 제가 별로더라고요. 오. 책을 읽어보니까 기대 별로야. 이하야? 기대 이하야. YG 기대 이하의 책이어서 안 재미는 했구나.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74년생이면 내 또래인데 내 또래 그 이스라엘 얘가 질주심. 쓴 책을 내가 굳이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거야. 뭐 흠칫뿡 뭐 이런 느낌이에요? 74년생 걔가 74년생인가? 그쯤 됐을 겁니다. 네. 아 유발이랑 엄청 친하시군요. 아니 74년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76년생. 76년생. 나보다 어린 아니 것이에요? 내 동갑 거의 동갑 또래잖아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내 또래가 쓴 책인데 내가 보기에는 오류도 많고 오류도 많고 내가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책 가지고 도서관에서 강의하면 막 오류도 굉장히 많이 지적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그런 오류를 지적해라. 그러게요. 그럼 되지 않냐. 그 유발 하라리 귀에 들어갈 수도 근데 있잖아. 언급하기가 싫은 거예요, 별로. 야 뭐야, 무슨 21세기 지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너무 과평가된 아. 책.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좀 책 많이 읽고 약간 이제 그 외국계 신간들 같은 거 많이 리뷰하는 한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네. 그 대뜸 자기도 강기자랑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유발 하라리는 글로벌 글로벌 유 아니고 그러면? 글로벌 설. 글로벌 설. 예. 글로벌 글로벌 설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오. 했는데 제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죠. 그 같은 아. 유시성을 가진 다른 분도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별로 높이 그 평가하지 저는 않는다는. 그런 지금 유발 하라리랑 그분이 같은 유씨라고 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는 알지만 저는 이제 왜 하자고 했냐면 일단 참 재밌거든요. 희대의 구라꾼입니다. 네. 그리고 YG가 싫어하는 이유는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이 있지만 그게 다 거의 뇌피셜이라서 네. 조금 진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통 역사학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사적인 이 좀 지성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만이 많지만 JYP처럼 그냥 그런 거 잘 모르는 보통 사람이 보면 이 친구 아주 구라치기는데 아주 그럴듯한데 거의 뭐 인류 문명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 이거 일단 그거를 다 믿든 안 믿든 일단 독서의 즐거움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 어찌저찌 하다가 다 못했군요. 읽어놓고 네. 안 했죠. 사피엔스도 읽었고 우리 호모데우스도 읽었고 21세기 21가지 그것도 읽었는데 다 읽고서 결국 안 하셨군요. 한 번도 방송을 안 네, 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구라를 푸나 보려고 다 읽어봤는데 막 이제 좀 뭔가 경계심과 네. 그리고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독서의 읽으니까는 목적이 달랐네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지만은 이거 구라 잘 푸네라고 재미는 있지만은 막 허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막 이렇게 막 목 아파가면서 4시간을 들여 애청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아니 반대로 그리고 또 저는 이참에 이거 나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자꾸 이제 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꼰대처럼 자꾸 나이 이야기를 하냐. 근데 저는 뭔가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76년생이거든요. 네. 그 76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만 45세예요.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냐면 그 우리나라에 약간 좀 명망있는 저보다 나이 좀 있는 86세대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처음에 저한테 강 기자 생각보다 너무 어리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는 무시라기보다는 어리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그분이 밥을 먹으면서 유발 하라리 책을 엄청 극찬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평생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사이트가 있고 인상적인 책이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유발 하라리가 몇 년생인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주의 깊게 안 봤는데 몇 년생이에요? 그랬더니 저보다 한 살 많던데. 그랬더니 진짜?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넌 너무 웃긴.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네. 유명해진 책 중에 휴먼 카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있죠. 네. 그게 상반기 화제작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책도 막 대학 교수님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오래 읽은 좋다 뭐 이렇게. 이런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막 다른 데서는 이렇게 그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걸 보면서 제가 또 속으로 어떤 생각이 됐냐면 휴먼카인드 저자가 그 레터르 브레우만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인데 네. 몇 살이에요? 그분? 88년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만 33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박사 갓 마치고 학교에 자리 잘 못 잡은 뭐 분이 네. 이런 휴먼카인드라던가 역사학자가 이제 그 인간의 이타심에 대해서 썰을 한번 쫙 푸는 책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걸 거들떠나 보겠냐고요, 그분들이. 뭘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저는 우리나라의 젊은 학자들이 쓴 책들도 외국에서 번역된 책들과 비교했을 때 손색 없는 내용을 담은 책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그 갭이 분명히 있다. 그게 도대체 어디서 그 기인한 것일까? 물 건너온 책들은 저자가 30살이든 40살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훌륭하면 혹은 남들이 훌륭하다고 하면 그 책 좋아라고 좋아. 해야 뭔가 교양인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막 이게 인생 책이라고 막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 쓴 책은 뭐 한 50대가 써도 뭐 걔 나보다 어린데 걔가 아직 인생을 잘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해야 자기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느껴지는 네. 이런 태도를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YG는 글로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일단 나는 나보다 글로벌리하게 나이가 어린 애들이 쓴 책은 일단 좀 깔아보거든. 얘가 뭘 읽고 뭘 공부했다고 벌써 무슨 인간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참 전에 했던 K를 생각한다. 임명묵 작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20대 저자한테 막 엄청나게 칭찬했거든요. YG가. 그리고 또 임명묵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겸손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글로벌리 뭐 G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K를 얘기한다 소박하게. K. 그렇구나. 아무튼 제가 이제 YG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하여튼 절묘하게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JYP랑 YG. 네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싫어하는 코드가 확실히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팔리는 책 중에 이거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 그냥 거의 뭐 요설이라면서 베스트셀러들 중에 상당수를 이렇게 매우 싫어라 하는 그런 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아마 그 최근에 현재 베스트셀러 순위 탑10 안에 오랫동안 들어있는 질서 너머 이런 책들 YG가 네.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이제 좀 보면서 전 이제 싫었거든요. 뭐래? 이러면서 이제 읽었는데 YG도 분명히 이 책도 싫어할 거야. 뭐래? 이러면서. 이 책은 물론 한 60대 되신 분이 쓴 책이긴 하지만 전혀 안 좋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유발 하라리는 그런저런 연유를 해서 결국 한 번도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았죠. 네, 대신 오발 후라리가 오발 후라리를 했잖아. 우리는. 오발 후라리 뭔 말인지 모르죠. 제컬상을 평소에 안 듣는구만. 우리가 오후 작가한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온 한국의 유발 하라리야? 그럼 오발 후라리라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오후 작가가 썰 푸는 게 유발 하라리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왜 오후는 안 되는 거고 유발 하라리면 되는 거냐고. 네, 오후 작가도 뭐 책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네, 책 많이 그래도? 팔리는데 오후 작가 유발만큼 안 나가서 그렇지. 유발 하라리만큼 오발 안 유발. 나가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 또 100만 명이 다 아는 다 유명한 책 중에 우리가 다 읽어놓고 안 한 책 혹은 저자 중에는 그 마이클 샌델도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유발 하라리만큼 YG가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인정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도 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물로? 네. 오, 영어로? 갑자기 아니 통역이 있었겠지. 통역이 있었죠. 네, 통역이 있었고 뭐 그 아주 간단한 스몰 토크는 영어로 했고요. 네.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 기사도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샌델이 개인주의나 혹은 이제 샌델이 이해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공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이클 샌델의
뭐 정의란 공정하다는 무엇인가?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 착각에 대해서 그 서울대학교 송지우 교수께서 이번 서리북에서 진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송지우 교수가 제 또래거든요. 네. 그리고 교수님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도 저랑 안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약간 자유주의 전통에서 정치 철학, 법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셨나 봐요. 그런데 그 공정하다는 책 보고? 착각을 읽으시면서 본인이 보시기에 제가 마치 유발 하라리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과 비슷하게 허점이 너무 많은 책이다라고 약간 좀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신랄하게 그래요. 비판적인 서평을 쓰셨더라고요. 그 서평이 읽어보고 싶네요. 서리북 2호, 3호에 실렸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서리북 2호가 나왔잖아요. 2호가 그러니까 나온, 영호 1호, 2호가 나왔는데 2호에 실렸습니다. 왠지 그분이 비판한 거랑 JYP가 비판하는 것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JYP는 저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특별히 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책. 비판할 능력이 없고요. 네. 저는 마이클 샌델의 책들 중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고 그 책은 책걸상에서 언젠가 이렇게 짧게 제가 책 처방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뭐 그렇게까지 온 국민이 읽어야 할 책인가 뭐 싶기도 하고 하지만 공정하다는 착각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화두가 되는 그 능력주의 네, 맞아요. 메리토크라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사실 주장하는 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냥 대안이 고민해 있진 보자. 않죠. 이거는 네.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뭔가 이렇게 화두 던지기 기법에서는 거의 뭐 짱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 점에 약간 의미부여를 해서 네, 최근에 공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이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그러니까 공정,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제를 잘 해놓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었는데 굉장히 의미도 있고 괜찮았다라고 올려놨더니 거기에 아까 그 송지우 교수님께서 아직 그 서리북의 서평을 본격적으로 쓰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댓글을 남겨놨냐면 좀 투덜대셨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좀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에는 나도 동의를 하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오류가 너무나 많은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아니 그 뭐 본인이 어쨌든 간에 정치 철학자니까 정치 철학자 대 정치 철학자로 그런 건 또 지적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제가 그냥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아드렸더니 뭐 어쨌든 그 뒤에 이제 그 서리북에 그렇게 약간의 그런 신랄한 비평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서리북에 실린 서평들이 좀 어렵잖아요. 서리북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네. 하여튼 마이클 샌델은 그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마이클 샌델과 유발 하라리를 우리가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팔리는 책은 또 하기가 싫래?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우리 유입이 잘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들 읽고 뭐 사는 책을 해야 트렌드에 편승해야 되는데 그걸 안 뭐 하니까.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피엔스 줄거리, 뭐 공정하다는 착각 줄거리. 그리고 우리 방송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약간의 꼼수가 필요합니다. 뭘 하면은 청취자가 확 늘 거냐면 마치 그 책을 읽은 것처럼, 안 읽었지만 읽은 것처럼 어디 가서 썰 풀 수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딱 전수를 하잖아. 그러면 많이 들어와서 읽으실 거야. 아니 들으실 거야. 그걸 배워서 나도 할 수 있게. 근데 여기서는 막 들어봐야 이게 뭐래? 이러면 자기가 읽은 것 같은 흉내를 뻥을 칠 수 있는 그런 건 또 안 가르쳐 드리걸라. 그래서 진짜 해놔야 돼요. 우리 방송도 어디 가서 그 책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망신에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냥 그런 책의 존재를 알고 있다. 이런 책이라서 나도 관심이 있다. 뭐 방송 팟캐스트 같은 데서 책 팟캐스트에서 한번 들었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 책 팟캐스트
책걸상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일단 교양 시민의 증거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즘 그 책 팟캐스트 중에서 책걸상만한 게 있나? 책 없죠? 팟캐스트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네, 사라지고 있고. 낭만 서점도 문 닫았잖아요. 문 닫았습니까? 문 닫았죠. 네. 문 닫고 지금 뭐 영상으로 뭐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 팟캐스트 근데 빨간 책방도 닫았고. 네. 그쵸. 책 이게 뭐라고도 닫았고. 그죠? 책 닫진 않았나? 닫지는 그것도? 않았죠. 바뀌었군요. 네, 이렇게 바뀌었죠. 포맷이. 구성이 바뀌었죠. 어쨌든 가장 돈도 못 버는데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책 방송 네, 책걸상입니다. 네.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제가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책 중에 또 그 날라간 책 중에 하나가 랭스로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책이 랭스로 있거든요. 되돌아가다. 네. 이건 이거는, 장르가 네. 뭔가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 안 됐냐면 혼비님이랑 같이 HB랑 같이 네. 셋이서 하기로 했었는데 혼비님이 깠어요. 읽어보시고 아니 읽지 않았는데 읽어보고 깐 거 아니에요? 읽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알기로는 에리봉이 싫다고 그랬던가? 디디의 에리봉은 자기도 좋아하는데 음흠. 디디의 에리봉은 자기도 좋아하는데 디디의 에리봉의 책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책이 있다. 음흠. 그 책을 하자라고 하면서 했던 책이 시크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네. 결국 혼비님의 픽이 바뀌면서 못한 책이군요. 네, 근데 저는 좀 아깝긴 했거든요. 그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서 되게 괜찮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였고, 디디의 에리봉은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그 학술 전문 기자고요. 네. 학술 전문 기자고 지금은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20대에 여러 가지 그 우연과 또 필연이 겹쳐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뭐 미셸 푸코라던가 아니면 뭐 데리다라던가 뭐 보드리아르라던가 뭐 그런 프랑스의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이랑 이제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연구에 대한 기사라던가 아니면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죽은 다음에 평전을 또 기가 막힌 평전을 또 이 디디에 에르봉이 써내기도 했고요. 레비 스트로스 대담집도 레비 내시고. 스트로스 대담집 같은 것도 내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게이예요, 게이. 예,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게이로서의 자기의 정체성과 노동자 계급이 주로 모여 사는 노동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자신의 랭스라고 하는 어릴 때 고향에서의 지명이군요. 네. 성장기 때 그런 약간 충돌, 정체성 충돌 이제 그런 것들을 회고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랭스로 되돌아가다라는 제목이고 랭스는 네. 지명이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거리도 되게 많이 던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또 그 내밀한 성장기와 성장기 때 갈등을 또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네. 좀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꼭 좀 다루고 싶었는데 혼비님께서 훨씬 더 좋은 책이 있다. 훨씬 더 좋은 책이 네, 있다. 그러면서 그 시크를 추천을 하는 바람에 이제 JYP랑 저는 시크를 읽고서 이 랭스로 되돌아가다가는 소개를 못했죠. 그럼 JYP는 랭스로 되돌아가다를 읽고서는 어떠셨어요? 전 랭스로 되돌아가다는 안 읽었어요. 안 읽으셨어요? 네, 그때 저는 랭스로 되돌아가다를 읽었고 혼비님은 시크를 읽은 다음에 서로 그걸 밀었었는데 혼비님이 이겼구나. 혼비님이 이겼죠. 웬만하면 저는- 혼비님이 권하는 책을 이제 읽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실 전 둘 다 두 권 다 큰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디의 에리봉의 그 랭스로 되돌아가다랑 그 다음에 그 저자 이름도 까먹은 그 시크 하고 두 권을 가지고 둘이 막 싸우는 거지. 그래서 난 그냥 뭐 둘 중에 뭐 이기는 사람이 고르는 책으로 나는 뭐 읽고 방송해야지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나 뭔지 알 것 같아. 맞춰봐도 돼요? 쪽수가 적은 그렇죠. 것만 해라. 두 권 중에 얇은 책, 더 잘 읽히는 책이 선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랭스로 되돌아가다가 시크보다 조금 더 두껍긴 했지만 JYP가 더 수월하게 읽었을 거라고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왜냐면 그거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시크는 아. 그러니까 미국의 좀 굉장히 미국의 시사를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에세이들로 구성이 된 책인데 어쨌든 이 디디에 에리봉의 랭스로 되돌아가다는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50대의 한 남성이 자신의 그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 즈음까지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읽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저는 랭스로 되돌아가다 혹시 아직 그 존재를 모르셨거나 아니면 미처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재밌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이 책은? 특히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소수자 정체성과 그리고 노동자 정체성, 남성 노동자 정체성. 근데 이게 남성 노동자들이 사실은 게이 성소수자들을 되게 혐오하거든요. 혐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디디에 에르봉이 랭스를 떠난 다음에 사실 랭스 출신인 것도 자기가 숨겼고요. 본인 스스로가 랭스나 혹은 랭스를 상징하는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랭스에서 살면서 자기가 좋았던 기억보다는 싫었던 기억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일단은 가난한 노동자 그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도 싫었고 자기도 그렇게 살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싫었고 결정적으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억압해야 됐던 거예요. 진짜 랭스로 되돌아가다? 돌아가다? 요 근데 제목 또 자체가 의미가 있네요. 근데 그래서 커서 자기는 자기 막 파리 출신인 척 막 말투도 숨기고 자기 집 중산층인 것처럼 막 숨기고 그다음에 찾아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듣고 나서야 그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그러면서 거군요. 이제 그런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실은 이런 성소수자 정체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을 했던 그것도 알게 모르게 자기한테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라던가 자기의 글이라던가 자기의 행동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난 이미 영향을 받은 거였던 건데.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자기가 화해할 수 있을지를 뒤늦게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두 권 중에 한 권을 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을 못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많은데 뭐 할까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일하고 낮에 쉽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연희동에 북바 책바 북바 아니고 책바. 유퀴즈에 나온 거 봤어요. 유퀴즈에 나오셨어요? 유퀴즈 그 젊은 사장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장님이에요. 술 마시면서 그 책 읽고 책 보는 곳. 나왔어요. 유퀴즈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어디지?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어느 날 사표를 내고 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이 좀 돼가지고 근데 저 까였잖아요. 누구한테? 그분한테. 이 책을 우리가 이거 왜 이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책 관련 방송이니까 네. 이제 가끔씩 우리가 이제 기획회의 비슷하게 이제 밥 먹다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재밌는 기회가 없을까? 요즘에 사실 우리가 까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때 까인 책 특집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근데 까이는 경우가 잘 별로 안 까요, 없어서 이제. 잘 안 까여서 그런 근데 경우. 왜 어떤 걸 했냐면 책 관련 방송이니까 서점이라거나 책이라거나 뭔가 하여튼 그런 도서관이라거나 요런 거와 관련된 책들 중에서 좀 특이한 거, 특이한 저자, 특이한 책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책, 도서관, 서점 이런 관련 책들을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보고 이 중에서 좀 해볼까 이런 기획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책바라는 게 있는 거죠. 혼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책을 읽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장님이 책도 한 권 쓴 거죠. 그래서 책도 얇고 해가지고는 봤죠. 그랬더니 뭐 재밌어요. 잘 읽히고 뭐 금방 읽습니다. 200쪽 조금 넘는 얇은 책이고. 그러니까 먼저 읽고 재밌고 컨셉이 괜찮으니까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방송은 재밌겠다. 책의 내용을 떠나서 그래서 모시고 가까우니까 또 우리 녹음실에서. 그래서 이제 연락해보자고 했는데 연락했더니 그분이 시크하게 낮에는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밤에는 일해야 되고. 제목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른 책을 지금 준비 중이라서 뭐 그런데 나가가지고 책 홍보할 시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가서라뇨. 근데 내가 그 번호하려고 좀 고생했거든요. 아. 왜냐면은 이게 저의 그 네트워킹 바운더리 포함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출판사에 전화하고 그래서 막 고생했는데 이제 너무나 쿨하게 거절을 당해가지고 쿨하지 못하게 마음에 앙금이 예, 남았네. 마음에 앙금 남았죠. 그 제가 우리는 마음에 담아뒀어요. 그러다가 그 공교롭게도 네. 그 저랑 전혀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네. 후배가 있는데 단골이더라고요. 아. 아주 그 후배랑 오랜만에 연희동에서 밥을 먹고 거기 가셨어? 선배 저기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간단하게 한잔하고 헤어져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 제가 얼굴 보고 면전에다 대고 내가 걔다. 저번에 내가 요청했는데 내가 네가 깐 그 녀석이다. 깐 사람이 나다. 라고 제가 나도 이야기를 처음 했죠. 듣는 진짜? 얘기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되게 이제 어쨌든 손님이고 그리고 또 앞에다가 대고 그러니까 보니 기억나는지 안 나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공 흔들리면서 되게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죄송하다라고 하는 매너가 되게 그 진정성이 있어 보였고 또 딱 보니까 너무 어린 친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 부끄럽다. 막 앙금 있었는데 가서 그래 사과를 하네. 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 책은 이제 2018년 19년 그 무렵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 책을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못 나간다라고 하길래 그럼 그다음 그 준비한다는 새 궁금하다. 책은 나왔나 이러고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나왔어요? 2020년 6월달에 네가 따뜻하다면 나는 녹아도 좋아라는 이게 뭐예요? 무슨 책이죠? 하여튼 시집이에요? 울라프 겨울왕국 캐릭터와 뭐 비슷한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 그 책바를 운영하는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기존의 JYP나 아니면 YG가 제가 선택할 그 만한 즐겨 읽을 책이라던가 코드가 안 맞긴 한데 코드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재밌죠. 그 당시에 그 컨셉이 괜찮아가지고 우리 홍보도 해줄 겸 우리 책걸상 청취자분들은 다 책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혹시 이제 재미 삼아서 연희동 가실 일 있으면 책 들고 가서 여기서 술 한잔 하시면서 읽고 사장님한테 방송 들었어요 뭐 이런 이제 훈훈한 모습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대했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제 근데 저는 왜 거절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제가 그 단골인 제 후배한테 들으니까 네. 단골이 엄청 많대요. 더 많은 손님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좁아요. 그리고 어차피 혼자 하시는 가게고 네, 하니까 일단 좁고 그래서 그래서 테이블도 많이 없는 데다가 은근 단골이 많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특히 전 또 그것도 좀 약간 의외였는데 의외가 아닌가? 원래 그런가? 여성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혹은 둘이 온 여성 손님들이 그냥 아주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오고 테이블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또 커플이 또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이게 오히려 막 소문이 나가지고 북적대면 좀 힘든. 근데 이해가 되는 게 그 술집들은 유주얼리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JYP도 그런데 소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야구장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후배에 따라서 가긴 했지만은 네. 이거 제가 앙금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그바 나름의 장점이 있었는데 저는 술 마시면 제가 술을 마시는 목적이 뒷담화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목소리 너무 톤이 조용하구나. 높아지잖아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거기서는 뒷담화를 그냥 할 수 조용히 없어요. 술만 마셔야 돼. 아무튼 특이한 책만 읽거나 특이한 네. 컨셉의 술집 네.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한번 초청했었는데 실패했었다. 뭐 이런 기억도 나고요. 비슷한 그 시리즈로 이제 서점 관련 책 중에 네. 그레 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라는 그레 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요. 네, 그런 이제 그 마르크 로제라는 작가의 책이 작년인가에 번역되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이 책방 할아버지 얘기니까 책걸상이랑 좀 뭔가 궁합이 맞으려나 이러고 얇아가지고는 이제 후루룩 다 봤어요. 잘 읽힙니다. 정말 어떤 책방 하던 할아버지와 그 손자의 어떤 따뜻한 이야기 이런 건데 JYP 취향은 아니지만 충분히 소개할 만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책도 있던데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박평은 이미 알고 있고 그 책 너무 좋지 않아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합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거는 흐지부지 그 언제 한번 해야죠 하다가 다음 방송 때 다른 책을 할 책 할 때 뭔가 다른 책 더 좋은 아. 책 그런 책이 많아요. 끼어들어오고 왜냐하면 이러다가 다들 책들을 많이 읽고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얼른 챙기지 않으면 다른 책이 거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치열하구나. 그래서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근데 저번에 그 책 너무 좋았는데 꼭 하자라고 고집을 해야 그 책걸상 방송으로까지 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네. 그냥 이렇게 딱 쓸려가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 책 좋아요 방송해도 돼요라고 했지만 꼭 해야 와. 된다고 우기고 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독지가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쯤에서 책걸상 책을 정할 때 누구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나? 근데 뜻밖에도 뜻밖에도? 제 의견이 제일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YG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되지 않나? 아니 제 의견 제일 많이 이거 전혀 앙금 진실은- 있으신 거 아니죠? 앙금 있는 거 아니에요. 앙금 있는 거 아니고 네. 앙금 없습니다. 네. 그 일단은 박평과 HB한테는 일단 먹어주는 게 있죠. 박평이나 HB가 뭐 하자 그러면은 대체로 웬만하면 웬만하면 합니다. 하죠. 그냥 뭐 정확하게 설명드릴게. 솔직하게. 박평이나 HB는 하자고 하는 책이 가령 10권이다. 네. 그러면 YG는 이거 어때요라고 던지는 책이 한 50권 되는 거야. 그래서 타율로 따지면 HB나 박평이 추천한 책은 방송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YG는 수많은 책을 던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만 극히 일부만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 그러면 YG가 막 책을 던졌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도 있나요? 아 많죠. 많죠. 많습니다. 뭐래? 뭐 이런 반응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도 멘트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투명 글자들이 이렇게 뭐 카톡방에 오르죠. 이렇게. 아니, 야, 그런 책은 너나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니? 그런데 보통 네. HB나 박평 같은 경우는 그거 재밌겠어요. 아 나도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의 리액션은 사회적 반응. 그런 반응이라도 하는데 JYP는 아예 반응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야 그거 일십이에요. 야 그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혹은 야 2권 심지어 400쪽 이게 뭐냐 막 이런 식의 하지만 그냥 굴하지 않죠. 조용히 꼬리 내리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그 나의 독서 취향을 강요할 수 강요할 수 없잖아요. 이게 책 안 읽고 네. 그냥 각자 와가지고 오늘은 YG가 자기 읽은 책 얘기하고 나머지는 들어주고 뭐 다음 날은 박평이 혼자 읽은 책 얘기하고 나머지는 뭐 리액션 보이고 이런 거였으면 뭐 아무거나 하라 그러겠는데 그게 한번 정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읽어야 되니까 나도 그러니까요. 읽기 싫은 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는 네. 되게 그 여러분들의 취향을 염두에 두고서 YG가 예, 추천한 책들을 그러니까 변했어요. 박평 나올 때는 박평 취향, JYP 취향, HB 나올 때는 HB 취향, 오. 박평 취향 이렇게 다 고려해가지고 네.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뭐 이런 책 어떠냐, 이런 책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편이죠. 그럼 YG가 하고 싶은 책은요? 제가 하고 싶은 맞지만- 책 중에 못하는 책도 되게 많아서 이제 그래서 그 YJ 유혹이라는 코너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예를 들어서 무슨 그거 있잖아요. 버트 어먼의 무슨 고통인가 막 그런 뭐 이런 거. 책 이런 책 뭐 누가 읽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책걸상 안에 코너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그 네. 타율로만 따지면 네. HB나 혼비 박평만큼은 아니지만 JYP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몇 개 안 던지거든요. JYP가 아. 강력하게 정말 어느 날 정색하고 나 이거 하고 싶다. 우리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이거 읽었는데 이건 진짜 찐이야. 이건 꼭 해야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남들이 일단 먹어줍니다. 간만에 얘기했는데 하나 받아주자. 이러고. 그리고 또 JYP가 또 읽은 책은 꼭 하고 싶어하는 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받아주는 거야 그냥. 이게 또 어르신 뭐 대접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JYP는 내가 좋아하는 책도 읽지만 이렇게 방송의 다양성 이런 걸 위해서 특이한 거 시도를 많이 해요. 사실 내가 읽어놓고 아예 이 다른 크루들한테 말도 안 한 책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슬란드 소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네. 특이하잖아.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거 별로야. 차마 내가 이거 같이 읽자고 말을 못 하겠는 거지. 그럼 그냥 눈물을 머금고 혼자서 방송을 위해서 몇 시간 투자했으나 실패. 이렇게 이제 그냥 날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래도 JYP 그룹 몇 개 또 이렇게 대박 난 것도 있고 대박난 게 하니까. 있죠. 네. 뭐 섬에 있는 서점이라던가 아니면 그 뭐지? 뭐 있죠? 불씨. 불씨? 작은 불씨는 지금, 어디에나. 작은 뭐 불씨는 이런, 어디에나. 가끔 또 안타 치기 때문에. 네. 네. 아 YG도 총기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성기 좀 떨어졌어. 술 좀 그만 드세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음. 올해 들어가지고 진짜 놀랄만한 경험을 2번이나 했잖아요. 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요?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응. 읽은 책이더라고. 한참 읽다 보니까 아니 한참 읽다 보니까 뭔가 되게 기시감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옛날에 본 책을 또 읽은 거야? 기시감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3분의 1 이상까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 독서일기 DB에 네. 검색을 해봤지. 그랬더니 10년 전에 읽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나 왜 이 얘기를 들은 거 들었 같지? 했었어요, 그쵸? 내가.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책을 거의 2번 연속. 그러니까 한 번 그랬고 그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또 똑같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진짜? 2번 딱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강량구 다 됐구나 이제. 자, 오늘 네. 특집으로 벌써 뭐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네. 한 명의 저자만 더 언급하고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 박평이랑 YG랑 JYP랑 다 여러 번 그래 이 작가는 한번 해야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 한 번도 안 한 또 유명 작가 중에 줄리안 반스가 네. 있죠. 네, 우리 다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네 그리고 신간 나올 때마다 다들 챙겨서 보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유명한 옛날 책 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걸로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미뤄졌고 언젠가 시대의 소음 책 네. 나왔을 때 이것도 괜찮다 이걸로 한번 하자 시대의 소음 괜찮죠. 하자 하다가 또 다른 책에 밀려서 못했고 그 다음에 연애의 기억도 네. 전 연애의 기억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음. 근데 이것도 이제 참 재밌다 하자라고 하다가 또 안 했어. 그리고 심지어 다른 분들은 아마 안 읽었을 텐데 중간에 에세이가 한 권 나왔어요.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라는 그 에세이가 나온 건 아는데 저는 안 읽었죠. 그 제목이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예요. 이건 뭐냐면 이 줄리안 반스 요리, 할아버지가 예. 예, 늙음하게 이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그 취미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행위와 관련된 거를 테마로 해가지고는 얇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것도 이제 저도 요리를 가끔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참 재밌게 잘 읽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하자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뭐 남들이 또 반응이 별로 없고 JYP도 뭐 굳이 뭐 이거를 또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줄리안 반스 결국 못했죠. 줄리안 반스는 하죠 언제? 뭘로 언젠가는 할까?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시대의 소음도 좋았고 이왕이면 연애의 기억으로 연애의 기억도 네. 가장 대중적인 책이 아닐까. 네. 아니면 더 대중적인 책은 사실 예감은 틀리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이긴 않는다는. 한데 근데 그건 뭐 워낙에 많이들 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아무튼 줄리안 반스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언젠가 다음에 또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고려했다가 하지 않은 책들. 그렇군요. 일단 오늘 방송 반응을 보고서 이런 컨셉도 괜찮네라는 뭐 반응들이 많으면 하반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아니면 말고 우리 쿨해요. 예. 이랬는데 하반기에 어쩌다 지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 나온 김에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네. 저희가 박평이나 HB 스케줄 확인해가지고 날짜 정해가지고 저녁 8시경에 8시부터 한 10시까지. 10시까지 정도. 네. 네. 평일 날 평일이죠.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10시까지라고 하면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저 9시 반까지 9시 반. 얘기해 네. 놓고 좀 상황 봐서 조금 더 10시까지 뭐 그렇게 합시다. 네, 저희 8시부터 한 그렇군요. 1시간 반 정도 라이브. 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 소개 없이 그냥 우리 독지가 분들하고 이제 만나는 채팅창으로 거 아닐까요? 그죠? 노는 거죠? 네, 그냥, 네. 노는 이렇게. 거죠. 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준비해가지고요. 네. 뭐 어떻게 날짜 과자라도 앞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놔드릴까요? 방송하실 때? 과자보다는 뭐 맥주나 맥주 좋다. 맥주.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